안녕하세요. 경제신문을 읽어줘. 네, 뭐니가 뭐니입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경제신문 내용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이렇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내용 설명을 해드리자면 규제 없는 미니 재건축으로 사업 추진 급증 4월 23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여기서 미니 재건축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선 후 재건축 힘들다 확산, 광진, 영등포구 4곳씩 참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고 면적 2만 제곱미터 충수 15층으로 확대, 대형 건설사 시공 참여도 호재. 내용 들어가면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사업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충수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다가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일반 재건축 추진이 상당 기간 어려워졌다는 계산에서다. 먹거리가 줄어든 대형사들도 속속 가로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도입했다. 주택 20가구 이상이면서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달부터 공공성 요건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만 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 시행 면적이 2만 제곱미터까지 시행 확대된다. 7월 28일 시행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체 가구 수는 약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충수 제한은 종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된다. 공공성 요건은 LH나 SH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10% 등 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다. SH 관계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는 곳은 기존의 재건축을 검토했거나 동의율 문제 등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문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공공참여형 사업과 별도로 서울 내에서 30여 곳이 가로주택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이다. 주로 주택 노후도가 높지만 사업성이 낮아 정비 사업이 답보 상태이거나 지역 주택 조합이 많은 곳이다. 먹거리가 줄어든 대형 시공사들도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장이 11-2구역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으며 호방건설도 지난 2월 장이 15-1 시공사로 뽑혔다. 두 곳 모두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다가 해제된 지역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에 특화된 자회사를 세우기도 했다. 그 다음 내방문례 등 역세권 청년임대 건립 쉬워졌다. 4월 25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서울시 종상향 기준 완화, 폭 20m 이상 간선도로면 포함, 역세권 307곳 중 303곳 가능.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 입주자 모집 부진은 해결 과제. 신문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 시내역 주변 주거지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 인근 2,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는 주변 월세의 최대 50% 가격에 공급한다.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자인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다. 대상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사용하는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게 뼈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여기에 인접해 있으면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때 건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역 주변에서도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주변에 준주거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중심지 역세권, 그 다음에 폭 20m 이상 간선 도로변에 인접한 곳 등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까다로워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 주거지역 100%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16년 도입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역세권 범위 확대 등 이딴 지원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저금리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주택임대 사업 자체의 매력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 1분기 31,500가구가 인하거래를 받았다. 당초 계획했던 42,000가구의 75%가량을 달성한 셈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호 입주인 어바니얼 충정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입주도 본격화됐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계기로 서울 요진의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6월 말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코레일 소유 용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모두 도심 노른자위 땅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입주자 모집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연초 입주를 진행한 충정로, 숭인동, 소교동 등의 역세권 청년주택 단지는 모두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막상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해보니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친 옵션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빌트인 가구 가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적된 문제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주식. 초저유가의 셰일 몰락. 20년 만에 NCC주 시대에 온다. 유가 하락의 NCC 수익성 개선, LG화학, 롯데케미컬 주가 반등. 미 업체 ECC 방식, 에틸렌 생산, 셰일가스 생산 축소로 타격. 20년 만에 슈퍼사이클 기대. 2분기부터 본격 실적 반영 전망. 저유가 시대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 NCC 중심의 한국 석유화학 업체가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에틸렌 생산국인 미국이 셰일가스에서 에틸렌을 뽑아내고 에탄 크래커 방식 ECC를 사용하고 있어 유가 하락과 셰일가스 생산 축소가 맞물리면서 20년 만에 NCC 시대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
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 2분기 실적 직격탄을 맞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는 저유가 상황을 반기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석유 제품인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 방식을 채택해 경쟁국에 비해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저유가로 원유, 나프타 가격을 낮출 수 있어 호재다. 이 같은 기대감 관련 기업 주가도 상승세다. 롯데케미칼은 이날 2.5% 오른 20만 3,500원에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대한유화는 2.56% 상승한 12만원의 거래를 마감됐다. LG화학 역시 소폭 올랐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상승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015년 저유가 당시 경험한 효황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뽑아내는 방식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한국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생산국인 미국은 셰일가스에서 에틸렌을 뽑아내는 ECC 방식을, 2위인 중국은 CTO, 석탄 분해 설비를 주로 이용해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NCC 방식으로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왔다. 한국 업체인 셰일가스 및 오일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호재다. 2015년 유가가 하락한 원인은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였다. 이 때문에 ECC 원가도 덩달아 하락했다. NCC만 특수를 누릴 상황이 아니었다. 황유식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유가 하락 국면에선 셰일가스 및 오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NCC의 원가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에탄가스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ECC 원유 비용이 급등하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국내 기업은 꾸준히 NCC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2021년 가동 목표로 각각 80만 톤과 75만 톤 규모로 공장을 추가 건설 중이다. 다만 롯데케미칼은 3조 5천억 원을 설립한 미국 ECC 프로젝트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2011년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악화되자 원료 다변화 차원에서 ECC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 다음 금값 내년까지 상승 여력 충분, 하반기에는 은도 기지개 켤 것. 각국 금리 인하 부양책 호재, 금 가격 고공행진 이어갈 것. 코로나 잦아들면 은값 반등, 금과 격차 좁히기 시동 걸 듯. 희귀금속, 팔라디움, 로디움 단기 그칠 것. 변동성 커져 투기 매매 주의. 각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금 가격은 내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은혜 강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 강세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작년 말부터 오르던 금값은 지난 2월 트로이 온스당 1686.94달러를 찍은 뒤 3월 중순 극도의 시장 불안으로 투매가 이어져 14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달 들어 빠르게 회복하며 지난 14일에는 1756.7달러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카발리스 파트너는 최근 금 가격은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발표한 금리 인하 및 재정 지출 확대 정책에 따른 반응으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연말까지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봤다. 대표적 자산인 금은 금리가 낮을수록 통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금 가격이 한 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한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초 예상으로는 금값이 올해 안에 1750달러를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며 금값을 끌어올린 전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면 단기적인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발리스 파트너는 헤지펀드 같은 일부 원자재 투기꾼에 의해 향후 귀금속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이 공급 부족에 대비해 로든 비축량을 늘려 각국 가격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투기 행위로 과도한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종합면 미 러시아 오펙 복잡한 감산 셈법 원유 협상 답이 안 보인다. 예, 4월 13일 날짜. 4월 13일 날짜가 아니라 4월 22일 날짜네요. 네, 종합면 다시 시작하면은 돈 얹어줘도 안 사. 유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7불 두 눈을 의심했다. 예, 4월 22일 날짜. 네, 아까 거는 저번 주 거를 제가 잘못 삭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WTI 5월물 305% 하락, 폭락, 6월물도 21년 만에 15불 밑으로, 수요 실종, 저장 시설 고갈, 그다음에 선물 만기일 겹쳐 직격탄, 투맨 쏟아지자 5월물 건너뛰고 6월물 사들여 가격 왜곡, 사우디 내달 1일부터 감산, 트럼프 원유 살 절호 기회. 미국산 유가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요 급감, 원유 저장 시설 부족, 그 다음에 선물 만기를 하루 앞둔 혼란 등이 겹쳐서 일어난 미중유의 일이다.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에 마감됐다. 전 거래일보다 55.9달러, 약 305% 폭락한 것이다. 한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내려갔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현지 언론들은 석유 시장에서 기괴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원유 1배럴이 0보다 더 가치가 없어질 수 있냐고 보도했다. WTI 5월물 만기일은 21일이다. 통상 만기가 다가오면 선물시장의 트레이더들은 현물 수요가 있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정유사, 항공사 등에 넘기고 차월물로 이동한다. 그런데 5월물은 정유사 등 실수요자가 사라져버렸다. 미국 내 원유 소비가 30%가량 급감했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자 막대한 재고가 쌓이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원유 재고는 사상 최대인 1925만 배럴 급증해 5억 362만 배럴을 기록했다. 12주 연속 증가세다. 이러다 보니 선물을 처분하지 못한 트레이더는 WTI 인수 장소인 오클라호마주 쿠싱에 가서 신물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이 원유를 받아와도 저장해 둘 곳이 없다. EIA에 따르면 쿠싱의 원유 저장 능력은 7,600만 배럴에 달하지만 기록적인 속도로 차고 있다. 지난달 초 50%밖까지 차지 않았지만 이달 70%, 다음 달엔 가득 찰 것으로 관측됐다. 바다 위에 떠있는 초대형 유조선의 원유 적재량은 지난 17일 기준 1억 4,100만 배럴로 늘어났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이에 따라 팔거나 저장할 곳이 없는 트레이더들은 투매에 나섰다. 마이너스 40달러라는 기록적인 유가가 발생한 배경이다. 21일 밤 12시께 5월물 가격은 배럴당 1.3달러로 다시 플러스로 복귀했다. 하지만 6월물은 배럴당 13에서 14달러로 떨어졌다. WTI 가격이 15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9년 3월 이후 21년 말이나
셰일 업체의 원가 35에서 50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6월물은 다음 달 만기, 19일 만기를 맞는다. 그때라면 미국 곳곳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 어렵사리 합의한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의 하루 970만 배럴 감산도 다음 달 1일이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 관세로 중단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우디는 미국에 약 2,500만 배럴을 수출했다. 2018년 12월 이후 최대량이다. 게다가 사우디 아람코는 감산 합의 이전에 지난 4월 1일 대형 유조선 15척에 기름을 가득 실어 출항시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중 7척은 다음 달 초 미국에 도착한다. 200만 배럴씩 약 1,400만 배럴이 미국에 들어온다. 한편 사우디가 5월 1일로 예정된 감산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지난 12일 감산 합의 때 이달 하루 1230만 배럴에 달했던 산유량을 85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했다. 네, 마지막. 브렌트유도 10달러대로 추락. 추가 감산 없으면 또 마이너스 유가. 4월 23일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육지 저장 시설 이미 포화 상태. 1.6억 배럴 싣고 바다 위로 떠돌아. WTI 6월물도 폭락세 지속. 산유국들 내달부터 감산하지만 하루 600만 배럴 이상 더 줄여야. 원유 6월물 가격도 마이너스로 갈 것. 스탠다드 차타드. 앞으로 몇 차례 마이너스 유가 나와도 놀랍지 않다. 국제 유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사태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배럴당 마이너스 38달러까지 떨어졌던 WTI 5월 인도분은 최종 거래일 21일 9달러대에서 마감했다. 21일 청산한 5월물 대신 새로 기준점이 된 WTI 6월물은 배럴당 13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한국 시간 22일 오후 4시 기준 10.8달러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너스 가격을 벗어나긴 했지만 중동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산유국이 채굴 비용도 못 맞추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로 대표되는 산유국 간 유가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미국 셰일 업체의 대규모 도산이 금융시장 경색과 그다음에 실물 경제 하강 그리고 유가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노르웨이 석유정보업체 리스타드 에너지는 올해 말까지 산유국들이 추가로 하루에 600에서 700만 배럴을 감산해야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정치경제 컨설팅 업체인 TS 롬바드는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의 현재 유가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을 멈춰야 하지만 한번 생산을 중단하면 재가동할 때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셰일 업체들이 무리하게 저가 생산을 감행하면서 유가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진단이다. 저유가 여파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하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차적으로 미국 셰일 기업들이 저유가를 못 이기고 파산하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금융회사들로 전이될 수 있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촉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경색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어도 올해 안에 원유 수요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해도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소비를 재개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좀 발음이 상당히 안 좋은데 입속에 좀 많이 헐어가지고 입이 아파가지고 좀 그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나아서 정확한 발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